저는 제 돈을 주고 먼저 고쳤어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맞아, 그것도 기억난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수리한 비용을 청구를 하니까 그 비용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그것도 기억납니다. 최근에 테슬라에서 BMS 오류로 인해 가지고 네.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과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BMS가 과연 무엇이고 네.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지금 이 BMS 오류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네. 아직도 이게 리콜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리콜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BMS가 무엇인지 그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BMS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제가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네. 자, 인간에게는 이제 뇌가 있죠. 네네. 여기서 이제 각종 그 명령을 막 내리고 그렇겠죠. 막 하잖아요. 네네. 인간에게 뇌가 있듯이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 뇌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BMS예요. 그게 BMS. 이거를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서 BMS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BMS의 역할은 뭐냐? 배터리가 안전하게 잘 작동하도록 관리를 해주고 제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손발을 막 움직이거나 이런 것도 뇌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MS의 역할이 뭔지 저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충전과 방전을 관리를 해줍니다. 배터리가 이제 과도하게 충전이 되거나 방전되지 않도록 이런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도 관리를 해줍니다. 배터리 온도가 또 너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조금 화재 발생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상태를 점검을 해줘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이라고 아주 작은 배터리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터리. 그 배터리가 덩어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배터리 셀들을 다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하나하나 상태를 한다는 거예요? 다 확인을 하나씩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감시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행 가는 거리를 계산을 해주게 돼요. 현재 배터리 상태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MS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손,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내 멋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해야 되는데 뒤로 가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오류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BMS 오류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이 유독 잘 안 풀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경기가 안 좋죠. 아니에요. 저희 채널 구독 안 해서 그래요. 그래요? 지금 장사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연애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 맞아요.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채널 구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 채널 구독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채널 구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요 저희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전 제한입니다. BMS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배터리 충전 제한이 걸리게 돼요. 요거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충전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정상 배터리라면 이제 100%까지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70%까지 된다든지 50%, 30%, 20% 이렇게 제각각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충전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가 움직이지 못하겠네. 차가 이제 벽돌이 되는 거죠. 테슬라는 이제 차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 70% 됐다가 그 다음에 50% 됐다가 점점 30% 됐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각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행 중 멈춤. 그거 심각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BMS가 뭐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네요. 주행 중 차량이 멈추게 돼요. 달리던 중에 갑자기 배터리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와, 무섭다. 그래서 이제 차가 멈춰서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런 불편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전하고 저희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속도 저하. 충전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충전 시작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처럼 벽돌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성능 제한 및 경고등이 점등이 돼요. 아이고, 이것도 심각한데? 이것도 심각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BMS 배터리 상태가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오류로 발생을 해서. 오류로. 지금 배터리가 위험하다. 정상인데. 정상인데. 이게 지금 오류잖아요. 이 뇌가 이제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네. 우리 몸이 정상인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와우. 그런 거랑 똑같은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량 성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럼 출력이 뚝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를 보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기판에 노란색 거북이 모양의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이제 떨어진다거나 가속이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고등이 발생되면 무조건 가봐야 되는데요? 일단 가봐야죠. 가서 이게 그 BMS 오류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BMS 오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대부분 한 21년씩 그때 위주의 차량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테슬라를 갖고 있는 고객님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 굉장히 많겠네요.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 핫 이슈죠. 왜냐면 21년도쯤이면 그때부터 이제 테슬라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하냐? 첫 번째로 수리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아지니까 당연히 늘어지겠지. 굉장히 그렇죠. 지금 오류 발생한 차량이 많아가지고 수리센터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배터리 수급에도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어떤 문제가요? 리만 배터리라고. 여기 리만 배터리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좀 단어가 생소한데 그냥 중고 배터리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중고 배터리? 중고 배터리를 얘네는 리만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 중고 배터리 아니냐? 얘네한테 항의를 하게 되면 아닙니다. 리만 배터리입니다. 그럼 말이 뭐야? 이게 리프 아니냐? 다시 재사용한 거 아니냐? 그러겠지, 맞잖아. 그러면 아닙니다. 리만 배터리도 이제 폐차된 차에 이제 전기차에 배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수거를 해서 거기서 쓸만한 배터리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재사용해서 다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재활용 배터리, 재제조 배터리. 테슬라에서는 리만 배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테슬라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까 막 이런 걸로 또 막 교체를 해주고 막 그렇게 돼서 이제 걸린 거죠, 이것도. 그러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그냥 계속해서 리만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어떤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끝난 경우가 있어요. 그 배터리 보증 기간이 8년 또는 이제 16만 킬로까지는 배터리를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이 16만 킬로 넘어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을 주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 기간이 넘어가서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렇죠. 항상 그게 문제였죠. 그렇죠. 이제 전기차의 대부분의 그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새 차 사야 되는데 그냥? 새 차를 사야죠. 새 차 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한 굉장히 문제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할인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모터 다이렉트. 이렇게 지금 BMS 오류로 인해 가지고 여러의 차주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해결을 하려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OTA예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 요거를 통해서 차량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자동으로 이건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BMS 오류는
어떤 프로그램에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거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다시 그죠? 문제가 발생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셀 밸런싱, 배터리의 셀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가끔씩 네. 100%까지 완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한번 정도는 정도 완전 충전을 한번 해보고 그쵸. 그리고 방문하는 게 좋겠네요. 그거는. 그냥 방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아이, 방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어. 교체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이제 가끔 100%까지 충전도 어. 해보고 하면 되는데 네네네. 그래도 찝찝하죠. 일단 무조건 교체를 받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콜 조치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하고 안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직까지도 리콜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네.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리콜을 통해서 결함이 있는 배터리 팩이나 네. BMS 부품을 네.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국토부에 이 결함 신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아직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구나. 이제 만약에 네. 결함 신고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 이 여론이 들끓으면 국토부에서 하겠죠. 당연히 요청을 하겠죠. 여러 가지. 네네네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리콜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네.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리콜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저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리콜 조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불편이 생기거나 그러면 알아서 리콜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를 조금 무시하나? 무시하는 거죠. 아니 이게 이 정도면 크레임 걸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테슬라에 네. 영업사원도 없잖아요. 고객센터만 있잖아. 근데 고객센터에서 전화해서 네. 지랄지랄하면 네. 굉장히 또 친절하게 받아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크레임을 세게 거는데 그쪽에서 네. 아니 죄송합니다 고객님. 거기서 맞받아치면 같이 싸움이 되는데 네. 싸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어떻게 대처를 잘하고 있기 그런 때문에 교육은 되게 잘해요. 네,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리콜을 받는 게 지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리콜을 받으려고 하면 네. 요거는 국토부에 네. 계속 결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 네.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 이 네.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리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아니면 또 네이버에 자동차 리콜 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리콜 그 신고 건수가 많게 되면 네. 국토부에서 당연히 그 리콜 그런 절차를 거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예. 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엔진에 결함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나 그 기억납니다. 그때 내가 국토부에 신고했거든. 그치,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네. 리콜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땠냐면 저는 네. 제 돈을 주고 먼저 고쳤어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맞아, 그것도 기억난다. 한 400만 원인가? 네, 맞아요. 400 얼마인가? 맞아요. 주고 고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국토부에서 이게 리콜이 되고 나서 확정되고 이제 돈 받았죠. 내가 그 수리한 비용을 응. 청구를 하니까 그 비용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그때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콜을 받고 싶다고 하면 여기 국토부에 음. 결함 신고를 굉장히 많이 그 단합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리콜을 받고 배터리를 새 네. 배터리로 네. 교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차는 지금 이상은 없죠?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요?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리콜을 받고 싶다고 하면 네. 다 같이 단합해서 국토부에 리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MS 오디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